HLB 보겠습니다. HLB는 이제 그동안 그룹사의 적극적인 신사업이라든지 M&A 관련된 행보, 그 다음에 진항군 회장의 이제 그룹사 지분 매입 이슈 계속해서 체크를 해드렸는데요. 최근에 나오는 이슈들을 봐도 이런 내용들이 일관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병역요법에 대한 FDA 통과가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걸 제외한 부분을 본다라고 한다면 HLB의 외형 성장 기대감은 현재로서는 일단 이어지고 있다라고 봐요. 근데 지금의 주가는 실망감이 상당 부분 선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의 돌릴 수 있는 트리거만 나온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주가 재반등을 노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어요. 근데 일단은 그 HLB에 대한 이슈를 좀 확인하기 전에 그 제약바이오주에 대한 관심, 최근에 제약바이오주 관련 영상을 좀 더 많이 올려드리고 있는데 제약바이오주를 왜 봐야 하는지 정말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또 트럼프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이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면 최근에 나왔던 기사인데 결국 오른다. 트럼프 관세에 피한 K바이오 3강 이란 얘기인데 지금 의약품 관세에 대한 부분이 아직 구체적으로 안 나왔어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의약품 관세에 대한 얘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관세에서 완전히 자유롭진 않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의약품은 관세 리스크가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앞뒤 안 맞는 트럼프의 의약품 관세 정책이라고 되어 있죠. 저도 이거에 동의하는 부분인데 미국에서 약 가격은 의료 소비자들에게 직결되는 예민한 문제입니다. 그쵸? 약은 이제 필수품인데 약을 쓸 수 없거나 비싸다면 그 의약품을 쓰기가 어렵겠죠. 바이든 행정부는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서 의약품 가격 인하 정책을 추진해 왔고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하나도 뭐다? 약가 인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약가 인하에 실패하게 된다면 인플레이션에도 당연히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에요. 근데 수입 의약품에 대한 관세 부과라는 경우 이제 그 미국 내 의약품 가격을 올리게 되죠. 말 그대로 최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관세를 매겼을 때 관세를 매긴 제품의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것은 소비 감소로 연결됩니다. 당연한 거죠. 근데 의약품이 그런 상황에 처할 경우 미국 내의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이에요. 특히 의료비는 전 국민의 필수비입니다. 의료비를 안 쓰는 사람은 없어요. 물론 건강한 사람 같은 경우에 덜 쓰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전 국민이 써야 할 수밖에 없는 비용이에요. 그럼 전 국민이 필수적으로 써야 되는 비용이 올라간다는 것은 뭐죠? 인플레이션에 대한 위협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의약품에 대해서는 강력한 관세를 매기기가 어려울 것이다라는 게 중론이에요. 혹은 관세를 매긴다고 하더라도 그 관세를 오래 유지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제약바이오주가 다른 섹터 대비해서는 관세 리스크에서 자유로울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이유입니다. 기타 이제 다른 내용들도 많이 있는데 특히 이제 요것도 중요하다라고 봐야겠죠. 심각한 노령화 때문에 제약바이오주는 구조적인 성장 기대감이 있을 수밖에 없다. 한국의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 이미 1000만 명을 돌파했고요. 전체 인구수의 20%가 넘습니다. 당연히 의료비가 급증하죠. 65세 이상 구간에서는 의료비를 많이 쓸 수밖에 없으니까요. GDP 대비 경상의료비 비율도 OECD 국가 중에 한국이 가장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당연하죠. 그만큼 고령화 속도가 빠르니까요. 10년 뒤는 훨씬 더 심각해진다. 2023년 추계 국민의료비를 2.5배 훌쩍 뛰어넘는 규모다. 구조적인 성장 구간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한국만 이런 게 아니죠. 인구 고령화는 일본도 심각한 문제고 예를 들어 젊은 피가 많았던 인도도 중국도 점진적으로 인구 고령화에 대한 문제를 맞닥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도 예외는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바이오시밀러 관련된 투자가 계속해서 이뤄질 수밖에 없고 셀트리온의 가치 향상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지속적인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리고 HLB도 어쨌든 제약바이오주에 속하기 때문에 이런 이슈에 대한 영향을 일정 부분은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건데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HLB 그룹주의 신사업 투자는 생각보다 굉장히 활발합니다. 그래서 HLB 제약이 건기식 브랜드를 이제 론칭하긴 했죠. 신규 브랜드 잇따라 론칭하면서 공격적으로 시장 공세에 나선다. HLB 제약은 이너뷰티 브랜드 나티아와 종합건강 브랜드 HLB 제약 등 두 개 브랜드를 새롭게 론칭했다고 11일 밝혔다. 등등등등. 이 건기식 브랜드가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낼지는 모르지만 이 건기식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인구 고령화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크다라는 거죠. 말 그대로 건강기능식품이니까요. 그래서 빠르게 변화되고 확장되는 건기시작 선도, 그 다음에 차별성 기반으로 한 경쟁력 강화 등등등등. 그래서 올해 건기식 부분에서 작년 대비 30% 이상 증가한 매출 달성을 위해서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HLB 그룹주의 신사업 기대감은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고요. 요것도 얼마 전에 이슈가 된 내용이죠. HLB 제넥스, HLB 뉴로토브 자회사 편입으로 뇌질환 치료제 개발을 강화시켰다. HLB 뉴로토브가 난치성 뇌질환 치료제 개발 기업이죠. 그래서 실제로 그 HLB 그룹주들이 인수하거나 지분 투자하는 기업들을 보면 다 제약바이오 카테고리 내에 있는 기업들이에요. 지금 말씀드리는 요 뇌질환 치료제 개발 기업이라든지 앞서 말씀드렸던 건기식 기업이라든지 아주 생뚱맞은 분야보다는 자기 영역 안에 있는 부분에서 확장을 해나가는 모습들이 보여져요. 그래서 외형 성장 기대감이 있다는 건데, 물론 이건 이제 양날의 칼입니다. HLB는 계열사가 워낙 많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계열사를 두고 있고 그 많은 계열사들이 하나같이 다 M&A나 지분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 자체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 늘어나는 구조가 나중에는 비용 부담으로 부메랑처럼 돌아올 수도 있고, 혹은 이렇게 늘린 사업 중에 몇 개만 제대로 자리를 잡는다라고 한다면 HLB 그룹의 안정성은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그 결과는 뒤에 드러날 것이지만 어쨌든 최근에 있었던 HLB 그룹의 행보는 계속해서 적극적이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되겠죠. HLB 제넥스에는 HLB가 보유한 HLB 뉴로토브 보통주, 상환전환 우선주를 50만 주 정도 161억 원에 취득하면서 74%를 확보해서 완벽한 대주주가 됐습니다. 또 우수한 뇌신경 분야 연구자들 확보, HLB 뉴로토브와 협업을 바탕으로 신경계 건강관리 솔루션 분야로의 사업 확장도 꾸준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단기, 중기, 장기의 현금 창출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라는 거고요. 외부 자금에 의존하는 기존 연구개발 기업 한계를 극복하고 자립형 지속가능 개발 회사로 나아가기 위한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사업 부분에서의 행보의 결과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지한권 HLB 그룹 회장은 그룹사 주식을 계속해서 매입합니다. HLB 이노베이션, HLB 제넥스 지속 매수. 병용요법에 대한 FDA 통과가 진행이 된다면 HLB뿐만 아니라 HLB 이노베이션, HLB 제네스, HLB 글로벌, HLB란 이름을 다는 업체가 다 급등을 하겠죠. 반대로 이제 병용요법이 또 제도전에 실패하게 된다면 HLB뿐만 아니라 그룹사도 다 하락할 겁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던 간에 그룹사 지분 매입은 병용요법 통과, 리보세라닙과 칼렐리주맙에 대한 병용요법 통과 기대감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되는데, 물론 그 결과는 또 지켜봐야 되겠죠. 올해 안에는 결론이 반드시 납니다. 네. 그래서 차세대 이제 카티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이노베이션, 국내 산업용 효소 1위 기업 제넥스 주식을 지속적으로 그냥 매입하는 게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분할로 계속해서 매입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최고 경영자가 차임 경영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일단 그룹사의 지분을 산다는 것 자체는 긍정적인 이슈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랭킹 뉴스 1에서도 1위가 지정권 HLB 그룹 회장, 그룹사 주식 추가 매입. 요 부분이니까요. 그죠? 그래서 요 부분을 보시면 되고, 다만 이제 좀 아쉬운 건 중심주는 HLB잖아요. 그래서 HLB의 주식을 매입하면 좀 좋을 것 같긴 한데 더. 근데 이제 그룹사 주식만 계속해서 추가 매입을 하고 있다. 요게 이제 좀 아쉽죠. 네. HLB 주식도 그룹사처럼 좀 대규모로 강력하게 꾸준히 네, 매입을 하면 좀 더 좋긴 할 것 같아요. 그런 내용은 나오는지 한번 지켜보시고요. 자, HLB 보겠습니다. 하한가 이후에 양봉 띄우고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는데 현재 주가 위치가 요 갭을 메우지 못한 요 가격 구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한가 이후에 16% 정도 반등이 나온 요 정도 위치에 딱 걸려 있죠. 그래서 기술적으로 부담스러운 위치는 사실 아닙니다. 요 병용요법 결과가 나오기 전에 미리 주가가 하락했다라는 것은 요게 통과되지 않을 것이다라는데 베팅하는 매도 세력이 먼저 반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한가 한 번만 치고 재심사 그 기대감에 의해서 반등했다가 다시 눌림이라는 거죠. 근데 현재 위치는 길게 봐도 여기 정도잖아요. 그래서 크게 부담스러운 위치가 아니기는 합니다. 이미 실망감이 많이 반영됐었던 가격이라는 거. 여기서 이제 한번 크게 반영이 됐었고요. 여기서 두 번째로 반영이 됐었던 거기 때문에 보시면 낙폭도 훨씬 적잖아요. 재통과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 안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HLB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보유하시면서 반등을 기다려 보셔야 되는 그런 구간인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추가적인 이슈가 나오면 계속해서 확인을 해드리고요. 계열사의 이제 신사업 강화와 진양권 회장의 계열사 주식 매입이 표면적으로 긍정적인 이슈인 것은 맞기는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어떤 결과로 나오는지를 꾸준히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